이게 말이죠. 이게 원장님한테도 그렇고요. 안녕하세요. 더 와이즈 치과병원에서 수술을 맡고 있는 병원장 임세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와이즈 치과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있는 한민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더 와이즈 치과병원 SNS에 달린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질문부터 너무 어려운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하나짜리 임플란트는 아닐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앞니가 4개 정도 빠지면 보통 저희가 2개를 신고 이제 4개로 이제 연결을 하는 브릿지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걸 무거운 느낌이 드신다, 뭐 실제 좀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실제로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보철물이 아무래도 4개 정도가 들어가면 분명 우리가 최종 보철물은 임시 치아보다는 분명히 무게감이 있거든요. 무게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적응이 되실 거다. 네. 적응이 되실 거다. 그리고 무겁다고 얘기하셨지만 사실 이제 어색한 느낌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앞니라는 게 우리 이제 앞에 입술이랑 혀의 그 중간 정도에 이제 힘의 균형점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조금이라도 이 원래 치아보다 조금 두께감이 좀 달라지면 뭐 입술에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든다든지 아니면 혀에 뭐 발음을 한다든지 뭐 식사를 하실 때 좀 어색한 느낌, 이제 아마 그런 느낌을 이제 저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술이나 혀는 근육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첫 질문부터 너무 어려운데요. 네, 이게 실제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보통 이제 젊으신 분들이 이제 맨 마지막 어금니, 큰 어금니, 보통 저희가 7번이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하나씩 양쪽에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환자분들 이거 심으면 여기 못 심으니까 이거 다 끝나고 여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 임플란트 하나를 심었다고 해서 그쪽으로 식사를 못 하진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심고 나서도 그 심은 부위로 계속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임플란트를 심었다고 해서 그쪽으로 못 드신 건 아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나눠서 하게 되면은 수술 기간이 이제 전체적인 기간이 길어지죠. 수술 2번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3개월이면 끝날 게 이걸 나눠서 하면 이제 6개월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경우는 양쪽에 하나하나씩 빠져 있는 경우라면 그냥 같이 하셔라 라고 권해드려서 한 번에 같이 하고, 그렇다고 해서 양쪽으로 식사 못 하진 않거든요. 못 하진 않기 때문에 같이 해서 그냥 한 번에 그냥 3개월 안에 같이 끝나는 거, 이것이 사실 환자분들이 훨씬 더 일반적으로 편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냥 같이 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2차 수술 후에 본 뜨고 며칠 후에 이제 그 크라운, 보철물을 완성하냐 이 얘기 같거든요. 2차 수술은 저희 병원에서는 거의 사실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1차, 2차 수술을 한 번에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훨씬 편안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가끔 이제 2차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보통 이제 실밥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실밥이 있다고 하면 한 2주 정도 후에 실밥을 빼면서 본을 뜨고 이제 기본 과정을 거쳐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이제 보철물, 그 크라운을 끼워드리게 됩니다. 이 질문은 실제로 이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겪게 되는 그런 일인 것 같고요. 저 안타까운 게 제가 이런 경험들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께서 정말 임플란트를 하고 싶으신데 뺀 지도 오래됐고 본인이 뼈가 너무 안 좋다고 이제 자포자기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간혹 이제 병원을 찾아가시는데 뼈가 너무 안 좋아서 임플란트 못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하고 싶지만 그 불편한 틀니를 오래 쓰시다가 어쩌 저희 병원에 방문하셔서 임플란트 하신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뼈가 좋지 않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양이 부족하다는 거는 뼈가 너무 길이가 짧거나 아니면 너무 폭이 얇거나 이 둘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저희는 뼈를 만들면 돼요. 이것이 뼈 이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최근에는 이런 이식 재료나 이런 것들이 참 좋아졌고요. 또 이식을 하는 것도 좀 더 편해졌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꼭
환자분의 턱뼈를 띄고 이런 좀 어려운 수술인데 요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공뼈, 인공막을 이용해서 뼈를 재생을 시켜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저는 진짜 불가능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90%, 95% 이상은 진짜 뼈를 얼마든지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해드릴 수 있어요. 물론 정말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뼈도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정말 90% 이상은 뼈를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연세가 74살이라고 해주셨는데 연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환자분의 건강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가 보통 대부분 연세가 있으면 뭐 혈압이 있으시고 뭐 당뇨가 있으시고 뭐 이렇습니다. 조절이 되는 한 그때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연세 좀 있으니까 저희도 안전하게 주치의 선생님들과 저희가 충분한 상의 하에 안전하게 시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아래 모두 임플란트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신데 이제 자기 치아 관리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인 치아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주변의 치태 관리나 음식물 관리를 잘 하셔서 물론 이제 그 임플란트 주변으로는 음식물이 좀 잘 이제 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만 환자분들이 이제 관리를 잘 해주시면 분명히 뭐 자기 치아처럼 오래 쓰실 수가 있고요. 이제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환자분이 이제 사용하시다가 뭔가 보철물이 흔들린다든지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하시면 바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시면 자기 치아처럼 분명히 오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식립, 임플란트 식립 중 어느 치과증이 심하나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발치가 더 아프죠. 발치가 더 아프고. 근데 이제 임플란트도 사실 식립도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좀 다른 차이는 있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마취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실도중에 통증은 못 느끼시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통증 못 느끼시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마취 풀리고 나서 이제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이제 붓느냐, 통증에 대한 거는 약간 주관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 이제 붓기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이제 그 난이도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발치도 염증이 심한 발치라면은 좀 아무래도 정말 한 일주일 고생하시고 임플란트도 조금 뼈 이식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케이스라면은 아무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조금 통증이나 붓기가 오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일반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이제 발치나 뭐 임플란트나 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실제 이제 사랑니를 빼거나 할 때도 똑같이 뭐 임플란트 하는 과정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마다 이제 그 통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뭐 어디가 뭐 심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둘 중에 하나라면 발치. 저도 이제 사랑니 발치도 많이 하고 수술도 합니다만 이제 비교를 해보면 사랑니 빼시고 나서 오히려 더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은 임플란트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 당뇨랑 사실 뇌졸중은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고요. 이제 뇌졸중이라는 게 뭐 뇌혈관 질환, 특히 이제 뭐 혈관이 좁아지는 뭐 뇌경색이라든지 혈관이 좁아져서 터지는 뭐 뇌출혈 이런 이제 그런 걸 이제 뇌졸중이라고 하는데요. 뭐 당뇨가 있다고 해서 뇌졸중이 생긴다 이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뭐 뇌졸중이 수많은 원인 중에 뭐 하나의 인자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만 당뇨 있는 사람이 임플란트라면 뇌졸중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일반화해서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이 질문을 조금 다시 바꿔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뭐 당뇨 있는 분들이 임플란트 할 수 있느냐 사실 이 질문이 더 많이 하시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사실 제 환자분들 중에서 한 30%는 당뇨 있으신 것 같아요. 당뇨 환자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성인에 있어서 당뇨 있으신 분들이 치주염이 많이 있고 치주염이 있다 보면 당연히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근데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도 조절이 되는 당뇨는 임플란트 성공률과 사실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또 이제 뇌졸중도 질문이 나오셔서 그런 건데 또 제 환자분들 중에서 과거에 이제 뇌출혈 있으셨던 환자분들 꽤 있어요. 꽤 계십니다. 그런데 또 최근이 아니라면 최소한 몇 년 전에 이제 그런 병력을 앓으셨던 분들도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혈전 계열의 약물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만 저희가 주치의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중단을 하고 이렇게 되면 과거에 뇌병변이 있으셨던 분들도
얼마든지 주최생들과 상의해서 임플란트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너무 하나입니다 이걸. 그런 이제 광고를 인터넷으로 보시면 뭐 하루 만에 끝나는 임플란트 사실 이런 것도 많잖아요. 저희도 뭐 이렇게 인터넷 보다 보면 뭐 하루 만에 뭐 근데 사실 그런 임플란트는 세상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싣고 당일날 임시치아까지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모든 걸 할 수는 없습니다. 뼈가 좋고 뭐 이런 어느 정도의 조건에 부합을 해야지만 임플란트를 하고 바로 이제 임시치아까지 할 수 있어요, 그죠? 할 수 있지만 그게 또 끝은 아니거든요. 보통 저희가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정말 최종적으로 머리를 올리는 거 이거는 보통 평균적으로 2-3개월을 기다리지만 왜 기다리느냐, 이게 임플란트는 자연의 섭리예요. 신고 나면 그 뼈가 아물어야 돼요. 임플란트 주위로 더 단단하게 이제 굳어요, 뼈가.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간단하게 굳기 전에 저희가 섣불리 하게 되면 임플란트 실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임플란트를 신고 한 2-3개월 뒤에 최종 보철물을 해주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모든 걸 다 씹어도 그 임플란트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굳기 전에 최종 치아라고 씹어버리면 임플란트 실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2-3개월인데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뼈이식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조금 더 기간을 둬야지 임플란트랑 뼈가 하나가 될 때까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뼈가 뭐 1mm 정도로 굉장히 이제 작게 남아 있다. 그러면 이제 뼈이식을 해서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린 후에 이제 임플란트 위에 상부 보철물을 연결하기도 합니다. 이거는요, 이것도 실제 환자분들이 정말로 많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임플란트 했는데 임플란트가 시린 것 같다고. 그런데 우리가 임플란트는 시리지가 않아요. 네, 임플란트는 그 주위에 시리거나 뜨겁거나 이런 걸 온도감을 느낄 수 있는 신경이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치아를 뽑고 나면 그 주위에 살아있는 치아가 뿌리가 좀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분들은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그걸 느끼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시리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그렇지 않아요. 임플란트 느낄 수는 없고요. 그 대부분의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그 주위 치아의 문제지 임플란트 자체는 뜨겁고 시린 거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주위 치아가 시린 건 어떻게 하느냐?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는 대부분의 시간 지나면 다시 한 달 정도 지나면 괜찮아져요. 근데 이제 계속 시리다면 저희가 원인을 찾아서 뭐 필요하다면 주의치아를 신경치료할 수도 있고 뭔가 추가 치료를 할 수도 있겠죠. 마취를 하고 임플란트를 진행하면 뭐 거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십니다. 환자분들이 치아를 빼도 뺀 줄도 모르시고요. 임플란트를 넣고 나서도 벌써 끝났나요?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시기 때문에 마취해서 진행하면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지 않았나요? 사랑이가 좀 더 힘듭니다. 우리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동네 치과에서 이제 사랑니는 못 빼고 큰 병원 가라고 하지만 임플란트는 또 심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니 빼는 것이 오히려 더 난이도가 높고 더 힘든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똑같이 다 비교를 할 수 없겠지만 굳이 이제 해본 입장에서 보면 사랑니가 조금 더 아플 수 있다.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뽑아주시는 선생님의 어떤 그런 것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네. 저희 한 원장님한테 뽑으시면 안 맞습니다. 이게 준비. 이게 말이죠. 이게 원장님한테도 그렇고요.